자, 196페이지 용익물건. 용익물건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는가 하면 4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딱 4문제 정도 낸다고 봐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상대적으로 좀 쉽죠. 이 지상권에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또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고, 또 중개도 제일 많은 분야 중에 하나니까 매매, 전세, 임대 뭐 중개가 현실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문제 내는데 좀 하다 보면 어려운 판례도 가끔 나오지만은 거의 다 눈에 다 익은 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실수만. 그게 중요해요. 실수 안 하려면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그게 공부 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싹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딱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몇 점 그냥 덜 놓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이다. 타인 토지 사용권이에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예요. 부동산 하면 틀립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상권의 객체가 뭐냐, 대상이 뭐냐, 부동산이다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만 해당돼요. 토지가 그 대상이다. 물론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료는 성립 요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지료는 주기로 특약할 수가 있는데 특약해두면 지급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지급 의무 없는 거죠. 지급 의무 있을 때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 사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 사유. 자, 이런 특약이 있어도 등기하지 아니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기본 원리는 꼭 알아야 되고요. 지료는 성립 요건이 아닌데 또 등기 안 해두면 대항하지도 못한다. 이런 걸 잘 낸단 말이죠. 자, 옳은 거 봅시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 전부 멸실하거나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갑의 토지에 어리 토지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멸실됐으면 새로 지으면 되거든요.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고 건물 소유권은 또 별개란 말이죠. 독립된 물건이다. 분리 처분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판례가 있잖아요. 물건이다. 물건이 2개다 생각하면 돼요. 건물 소유권,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건물은 또 지으면 되니까 지상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은데 멸실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2번에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단람 못하는 거죠. 지상권의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 뒤에 함정입니다. 이 문장이요. 지상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으로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뒷문장 보시면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때 이 말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엉터리 문장이에요. 지상권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전세권에 있는 말인데 하여튼 살짝 엮어놔서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인데 공작물이 어떤 건지 정해져 있지도 않으면 중간 걸로 해야 돼요. 요렇게 평균치 요걸 하는데 요 조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문장을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4번에 경관 건물 최단 30년이고 최단고부터 짧게 정한 경우는 무효다. 무효가 아니고요. 30년 됩니다. 자동이 30년 됩니다. 그 표현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단 30년인데 20년 계약해놔도 다시 30년 된다는 거죠. 그거 무효가 아니고 이런 표현 공부 안 하면 전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보세요. 요거 나왔잖아요. 어떤 건물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중간 거 하면 돼요. 15년. 1번 문제도 괜찮습니다. 1번 문제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복습하기.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음미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음미하는 건 괜찮다. 자, 2번 볼게요. 지상권 옳지 못한 거. 지료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지료를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맞고요. 토지의 저당권 취득한 자가 토지에 차후 용익권 설정되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했을 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요게 이제 저당 설정해놓고 바로 밑에 지상권 다시 해놨다 요 말이거든요. 요거 변제돼 버리면 요것도 소멸하고 요것도 함께 소멸해. 함께 소멸. 요거 대부분 판례 한번 시험 냈거든요. 요거는 이제 부종성이라는 거죠. 부종성. 운명을 함께 한다.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같은 말이에요. 2번 요거는 알아놔야 되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분리 양도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토지 양수인에게 법정 지상권으로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 이 4번 요게 틀린 것인데요. 4번 요거는 꼭 알아둬야 뒤에 가면 몇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자, 이 4번은 건물만 양도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건물 취득했고 이 순간에 토지 건물이 물론 동일인 소유고요. 지상권 취득한 거예요. 이 상태인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거든요. 건물만 양도받았을 때. 그럼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것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상권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2번은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나오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이 4번이 지금 틀린 것으로 되어 있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존속기간 영구지상권 유효. 왜냐하면 최장기 규정이 없거든요. 30년 이게 최단기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경관 건물은. 지상권 지료 부분인데요. 틀린 것.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료 약정도 안 했는데 2년 지났다고 소멸 청구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지료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 계약서 썼다는 말인데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요거 두 번 나온 판례인데 요 3번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소멸 청구 못한다. 양수인 기준으로 2년이 넘어야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합산 2년 이상이 아니고 양수인 기준으로 2년이 넘어야 돼요. 합산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산 사람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체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도 있었고 1년 6개월짜리도 있었고 두 번 다 시험 다 냈거든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지로에 관한 유상약정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전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잖아요.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멸 청구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지료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뭐 그겁니다. 승립 요건은 아니다. 자, 4번. 지상권 옳지 않은 것.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요거 가장 기본인데요. 1번 요거.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을 해둘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약 자체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게 이 조문이 있어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 이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특약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상물이 현존했을 때,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283조 조문이죠.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간 만료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건물이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연장 계약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요건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이 건물 사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근데 요 매수 청구권은 사시오라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 사야 돼 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사시오가 아니고 당신 사야 돼요 딱 이 말하고 같아요. 이거는 사시오라고 통보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형성권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갈로 해가지고 시험 냈어요. 대부분 판례거든요. 뭐 지상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이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앞에 문장에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원래 건물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데 계속 있고 싶으면 뭐 할 수 있다. 연장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요걸 안 쓰면 어떻게, 자기가 철거해야 되면 철거 비용 들여가지고 자기 집을 뜯어주고 비워줘야 돼. 원래 땅으로, 빈 땅으로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더 살고 싶겠죠. 그러나 뭐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이걸 못하게 하면 무효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내 말 이해됩니까? 기간 만료되면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원상복구 특약 해놓으면 지상권에서 원상복구 특약,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못하게 써먹는 거니까. 이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철거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복구 특약은
무효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상권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3번은 쉬워요. 건물이 멸실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다시 지으면 되는 거니까 뭐 기간 남아있는 동안 임대해도 되는 거고. 예.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하고 딱 분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항상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까지 시험에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림 머릿속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 땅 사용권. 그 위에 건물은 내 거,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걸 꼭 머릿속에 두 가지 권리 있다. 딱 생각. 분리 처분해도 되고, 같이 팔아도 되고, 뭐 자유단 말입니다. 못하게 하면 무효다. 그만큼 강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 뜯으시오. 그 자체도 무효단 말이에요. 뜯고 안 뜯고는 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왜 하니? 그 뜻이란 말이에요. 4번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예, 예. 토지 소유자입니다. 땅 주인입니다. 상당한 가액 줄 테니까 뜯지 마라. 내가 살게. 그거 자유입니다. 그거는 뜯는 것보다 낫잖아요. 뜯어지면 없어지는 것인데 재활용하는 거니까,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양쪽이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자, 5번에 지상권자 지료가 1년 연체되고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 1년 6개월 사건이에요. 양수인 기준으로 2년 돼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잖아요. 양수인 기준으로 2년 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1년 6개월짜리가 있었고 1년짜리가 있었고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5번. 지상권 옳은 거. 지료는 승립 요건 아니죠. 지상권에 대하여 부속된 공작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있으니까. 자기 권리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자유다 있습니다. 구분 지상권은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수목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수목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거기는. 구분 지상권은 땅속 공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땅 밑에 그리고 하늘 공중을 이용하는데 수목은 안 돼요. 법 조문에 수목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 기타 공작물만 딱 있어요. 두 가지만. 수목 들어가면 틀려요. 그거 한 5번 6번 시험을 냈던 거예요. 수목은 안 됩니다. 수목만 빼면 돼요. 그 다음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받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부정성. 그치? 옳은 거 하면 5번이 답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쉬워요. 마음도 편안하고 시험장에서 덜 떨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떨어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거 뭐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시험장에 떨어보면 안 된다. 자, 6번 봅시다. 지상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가?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토지 사용이 기본이고, 땅 사용하니까 옆에 땅하고 상린관계 적용되는 거죠. 지상권 처분할 수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에 있어야, 지상권에 없어요. 이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도 없어요. 뒤에 두 개가 없어요.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자기가 수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 조문이 아예 없어요. 전세권자도 필요비 청구 못 하거든요. 자, 그 다음 7번. 지상권 틀린 것.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계약하고 등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지어도 됩니다. 빈 땅에. 계약하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물도 자기 거니까 자유롭게 양도해도 되고 지상권도 자유롭게 양도해도 돼요. 맞습니다. 지상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 지상권. 예, 그 뜻이에요. 4번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이 되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적시 효력이 생긴다. 적시가 틀린 거예요. 적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돼요.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요거는 이제 법 조문을 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할 게 없거든요. 조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조문 읽었나,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약할 때 일주일 이래 답해라. 승낙기간 정해가지고 해야 한다. 청약 시에는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승낙기간 안 정하고도 청약 통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조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제위원이. 그 청약 거기서도 요거 한번 시험 냈고요. 저당권 요 부분도 한번 이렇게 거론한 적이 있어요. 적시가 아닙니다. 5번에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매수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고요. 설정자도 내가 사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번. 갑의 X토지에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옳은 지상권 설정받았다. 옳은 거 찾아라. 우리 지상권자다. X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옳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자유입니다. X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 존속 기간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조금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토지 양수한 사람, 토지는 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상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못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버리면 다 읽어야 되니까. 자, 을이 약정한 지료 1년 6개월분 연체했을 때 2년 안 됐으니까 소멸 청구 못 하고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현존하면 건물이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5번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한번 또 나오세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때 이런 조문 없다 그랬잖아요. 존속기간 안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한 건물은 30년, 경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지문 조심하라. 두 번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한 번 나왔잖아요. 1번에서 나왔잖아요. 벌써. 이런 표현을 조심하세요.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함정 문장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을은 갑 소유 X 토지 위에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0일 지상권 취득하였다. 10월 10일자 지상권 취득하였다. 2017년 10월 10일 2년 지났네요. 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세주인 병에게 이전되었다. 갑에서 병으로 2017년 10월 10일자에
2년 지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한편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18년 10월 10일까지 이거 소유자 바뀌고 1년 또 연체됐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바뀌기 전에 2년 연체됐고, 바뀌고 난 뒤에 1년 연체됐고, 이해되시죠? 이 사건이라니까. 이거 그냥 대부분 판례 사건이에요. 아까 1년 6개월짜리 하나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요거 두 개거든요. 이 사람 기준으로 2년 안 됐잖아요. 양수인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멸 청구 못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자, 옳은 거 찾아라. 병은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기억 답으로 하면 틀렸죠 벌써. 그 다음에 을은 인접한 토지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적용됩니다. 상린관계에 뭐 적용돼 있죠. 지상권자니까. 니은은 맞고요. 액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을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 반환 청구 맞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니은 디귿이 벌써 답이 나왔거든요. 갑과 을 사이에 지료지급 특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병은 무에게 지료 청구할 수 있는가? 제3자에게 등기 안 되어 있으니까 대항 못하죠. 청구 못해요. 리을 요것도 따로 한번 시험 냈던 적이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도 바뀌고 지상권자도 바뀌었잖아요. 양쪽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료가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안 돼 있으니까 새 주인도 새 지상권자에게 지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새 주인에게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대항을 못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얼도 의미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답은 뭐 니은 디귿이고요. 자, 10번. 이런 거는 이제 읽기가 딱 싫을 수가 있어요. 지문이 지금 우리가 짧은 글인데도 하나, 둘, 셋, 넉 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지에서는 한 6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기노 싶은 거 신길부터 난다니까. 그때 차분하게 읽으세요. 그게 보약이라니까. 이거 맞추는 수 있는 거거든. 화 버튼 내면 못 맞춘다니까. 이상하게 짜증나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일단 10번 봅니다. 을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자, 을 토지고 갑의 지상권. 지상권자가 갑입니다. 바꿔놨네요. 을의 토지 갑이 신청한 X 건물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에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지료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연체 주장 못해요. 1년에 얼마다라고 결정이 돼 있어야 2년 지났으니까 연체다 말할 수 있는데 얼마라고 안 정해놨는데 2년 지났다고 연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판례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것도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왜 대부분까지 갔냐 나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1심 2심 판사들도 있는데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등기되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 연체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합산 안 된다 했잖아요. 양수인 기준이다. 4번 이게 또 답이잖아요. 지료 나오면 지금까지 봤던 것이 비슷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벌써 몇 문제 안에 거의 다 나왔거든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이때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한 후 무슨 기간 뭡니까? 상당한 기간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상당한 기간 적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지나야 됩니다. 이거 조문대로 낸 거죠. 이제 5번 지문 같은 거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거 때문에 넣어놓은 거라고. 자, 11번. 지상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기간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어. 그렇게 되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 지상권 소멸하거든요.
후순위가 있다는 말이 없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지료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했다. 소멸되죠. 지상권자가 신청한 건물이 멸실되었다. 새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낸 적도 있다는 거죠. 저당권자보다 늦게 지상권 등기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했다. 경매 실행 시했다. 이 말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지상권자가 2순위란 뜻이거든요. 이 문장에서 지상권이 2순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늦게 지상권 등기한, 그게 포인트죠. 지상권이 2순위예요. 이러면 경매 들어오면 소멸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으면 소멸 안 합니다.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되어 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1번이 떡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요. 12번은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봐도 안 되겠나 싶은데 1번에 보세요. 9번 지상권인데 수목 들어가 있죠. 이게 틀린 거라고요. 거기 다예요. 수목은 안 되거든요. 별거 없어요. 9번 지상권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10년 전에 몇 번 나오다가 거의 안 내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13번 분묘기지권. 91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91년도 이후에는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91년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것은 20년 지나면 시효취득 됩니다. 예. 장사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 시행했다고요? 91년 장사에 관한 법률이 짧게 장사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아무데나 묘를 설치해 가지고 시효취득 하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세월 많이 지나면 이것도 고전이 되는 거죠. 뭐 옛날 이야기 되는 거죠. 지금도 벌써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91년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다 됐잖아요. 이제 그 이전에 설치해 놓은 건 시효취득 돼요.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관습상 물권이다. 되시나요? 소유권 취득합니까? 지상권 취득합니까?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취득하니까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 요런 거. 지료는 직업 의무 있다 없다?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게 합장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사랑해도 합장 안 됩니다. 자기 묘에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의 땅에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위한 합장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 단분이든 상분이든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 점유한 자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유사 물권을 취득한다. 아니면 그냥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소유권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험 냈던 거예요. 타인 토지의 분묘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틀렸죠. 타주점유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자주로 추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타주니까 안 되는 거죠. 타인 토지의 분묘 설치 됐고요. 등기는 취득 요건이다. 틀렸잖아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자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 답이잖아요. 존속 기간은 5년인가요? 아닙니다. 제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자, 14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제사 주재자 갑이 85년도에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공군 설치했다 이렇게 된 거죠. 85년도 설치했으니까 20년 계산은 언제입니까? 2005년 되는 거 아시겠죠? 뭐 3월이면 3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015년 현재까지 30년 됐네요.
평원공인하기에 법률기지권을 점유하여 법률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했다. 이게 85년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90, 그렇지. 벌써 이제 출제위원급 다 됐다니까. 95년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행정소송,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니까. 지금 이 법 때문에, 장사법 때문에 그래. 이건 시효질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또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했잖아요. 옳은 거 찾아라. 이장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시효질이 했기 때문에 이장 청구 못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기 청구권은 없죠. 말도 안 되죠. 갑은 부친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해야 되고요. 합장 못 합니다. 갑이 분묘기지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 되느냐 아니면 점유까지 포기한다고 해야 되는가? 요거 필요 없고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요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는 4번 지문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점유 포기 없어도 소멸합니다. 4번 요거 대부분 판례 하나 참고하십시오. 요때 한 번 딱 내고 말았던 거거든요. 4번 지문 요거. 지르 지급 의무는 없고요. 시효취득 했으니까. 시효취득 했다는 말을 숨겨놨잖아요. 요 연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시효취득 했나 안 했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어질 수 있죠. 이미 시효취득 한 겁니다. 30년 되었으니까. 자, 15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뜻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의 첫째.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건물 기준으로 해볼게요. 어느 하나가 매매, 정려, 교환, 기타 원인으로, 기타 원인이 뭐냐면 교환도 들어가고요. 강제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아니고요. 강제경매, 대물변제도 들어가요. 대물변제. 공유토지 분할도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을 건물 소유자가 되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되시나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매매, 정력, 기타 원인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진다. 그 달라지기 전에 같은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옛날부터 같은 사람이라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나중에 달랐다가 나중에 한번 같아졌다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동일인 아니죠. 바뀌었잖아요. 처분할 때 동일인이면 되거든. 그 앞뒤로 바뀐 겁니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매매, 정려, 강제경매, 공유대지 분할, 대물변제, 그거 주목해 두셔야 되죠. 거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환매, 환지처분, 요거 시험 2개 다 냈거든요. 요 사유는 안 되는 사유란 말이죠. 공유지분 전매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가 처분돼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한다. 니은이 요게 맞는 거예요. 니은.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 중 하나만 매매하면서 특약이 있거나 건물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취득할 수 없다. 맞습니다. 건물 뜯어버리면 뜯겠다고 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상권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배제하기라는 특약은 무효다. 리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효입니다. 유효.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가능하니까 임의규정으로 봐셔야 돼요. 임의로 봐야 돼요. 그 다음 위험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는데 토지 전덕자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 필요하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벌써 3번 나왔잖아요 지금.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팔려면 등기해야 된다. 니은 띄것이 맞고 기역, 리얼, 미음 3개가 틀린 거죠. 요거는 한번 연습하세요. 15번. 지금 문제를 통째로 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봐요. 요 지문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죠. 연체 누구 기준 한다고요? 양수인 기준. 이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상권 양도하지 말라. 무효라는 거죠. 집 뜯으시오. 무효다. 이것 2개 기억해놔야 된다. 안 뜯고 싶으면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자체도 강행 규정이다. 재단권자가 있을 때는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자, 16번 볼게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틀린 것.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등기하여야 지상권 취득할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거 또 나왔잖아요. 보세요. 3번째 나왔잖아요. 지금 2번이 틀린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에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지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맞고요.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거 특약이 없을 것, 그게 요건이거든요. 17번은 좀 쉬운 편인데요. 1번 보시면 환매 특약된 나대지의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자, 여기서 환매 특약이 된 나대지의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등기가 이렇게 돼요. 갑이 자기 땅이 있습니다. 갑이 자기 땅이 있다고. 얼로부터 돈을 빌려요. 1억을 빌린단 말이죠. 1억 차용하면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놓는단 말입니다. 담보로. 그러면 매수인이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해 둡니다. 부기등기 2번 소유권 이전 2-1 부기등기 이렇게 딱 해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겁니까? 담보 목적으로 넘겨온 겁니까? 담보 목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을은 자기 땅입니까? 남의 땅입니까? 을은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렸는가 하면 환매 특약이 된 나대지의 매수인이 을이 갑의 땅에 을이 이 말이거든요. 건물을 신축하였다. 자, 보세요. 을이 건물 지었다.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소유잖아요. 등기부만 보면 2개 다 을 것 같죠? 근데 법 이론상으로 보면 토지 누구 거예요? 갑의 땅에 을 건물이죠. 법정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부터 안 돼요. 이건 그 뜻이에요. 상세히 설명하면 그렇고, 조금 전에 보세요. 우리요. 매매, 정려, 기타 원인을 해야지. 환매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환매 처분하고.
저 이야기예요. 지금 이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로 갑이 되찾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겉으로는 달라진 거죠. 법정의 상권 성립 안 합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했다가 건물만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하여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이게 포기예요. 포기. 2번이 답인 거 아시겠죠? 자, 3번에 동일인 소유 건물 토지 중 토지만 매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는데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은 건물을 완전히 뜯는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존치한다는 말입니까? 그 땅에 건물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새로 짓는다 합의가 있으니까. 이건 지상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판례로 시험 한번 냈고요. 토지 공유자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얻어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경우에 지상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아예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만 이전 등기 받았다. 건물 등기 안 받았죠. 그러니까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요때 아직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지가 경매되었을 때 법정인상권 안 됩니다. 다 대부분 판례들이죠. 관습상 법정인상권은 전부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 자체가 판례 이론이거든요. 자, 뒤에 18번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는 복습을 하나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틀린 거 찾으라 했는데,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 승낙받고 건물을 신청하였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누구 땅에 건물 지었어요? 남의 땅에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 해지되어 버릴 수도 있죠. 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관습상 지상권 포기 특약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자, 3, 4, 5번을 주의해라는 뜻이에요. 3번에 무슨 경매로? 강제 경매로. 오케이. 강제 경매로. 이게 포인트예요. 강제 경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이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딱 들어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들어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 등기가 딱 들어오면 이때 딱 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곧 팔릴 거야. 조심해. 이 말이거든요. 자, 이때 소유권이 분리되었다. 실제로 팔렸다. 그러면 낙찰자가 대거 만납했을 때 기준으로 동일인 판단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요거 압류 효력 발생한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압류 효력 발생한 때, 요때 기준이에요.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세요. 4번은 뭐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선행하는 가압류 들어갔잖아요.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시 결정 등기 때보다도 가압류 시점, 요 시점 기준이에요. 가압류 시점 기준으로 동일인 판단합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는 판례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2013년 대부분 판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이 틀린 겁니다. 5번에 보시면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강제 경매 들어오기 전에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저당권 기준으로 해야 돼요. 1번 저당권 기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할 때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 3, 4, 5번 꼭 주의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제가 출제한 것 같으면 이거 또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관습보상 법정이상권 뜻이 뭡니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언제예요? 이 말이거든요. 3, 4, 5번이 제일 중요한 건 첫 단추, 제일 위에 거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 문제 이게. 그리고 가장 최근 판례고요. 2013년도. 그 뒤로 판례가 없으니까 가장 최신 상품이란 말이지. 3, 4, 5번이. 변호사 시험도 다 냈습니다. 벌써.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다 냈다는 거죠.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19번 볼게요.